존니의 왜 주식인가? 시간을 투자하는 대가의 생각. 존니 지음. 한국경제신문. 아직도 주식 투자를 꺼리는 예비 투자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주위의 주식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본 사람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주식 투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주식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동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자본이 일하게 해야죠.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은 반드시 주식 투자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어린 학생부터 대학생, 사회초년생, 아기 엄마, 주부, 노인까지 전국 곳곳을 다니며 강연하는 동안 많은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주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게 해줘 고맙다는 말을 해주었고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염려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을 직접 만나면서 제 삶의 목표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라도 더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끔 도와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1. 보통 사람들의 유일한 부의 창출 기회. 펀드 매니저인 나에게 주위 친구들과 친지들은 종종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버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오랫동안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회사를 골라 5년이고 10년이고 꾸준히 투자한다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 이것이 주식 투자의 매력이다. 그러나 일부 서적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기간에 투자 자금의 몇 배를 버는 비법은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2021년 초 기준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는 무려 1,0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주식 투자 인구가 많은 만큼 주식 투자에 관한 관심도 높다. 하지만 꾸준히 수익을 올리는 개인 투자자는 많지 않다. 기관 투자자 역시 마찬가지다. 주식이 어떤 것이고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잘못된 상식으로 투자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TV나 신문에 실리는 주식 투자에 대한 무책임한 조언들을 들을 때면 투자자들을 위험한 투자로 안내한다는 생각에 씁쓸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주식 투자만큼 보통 사람들을 큰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도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통 사람들이 부를 창출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샐러리맨이라면 특히 그렇다. 복권이라도 당첨되면 모를까 매달 월급으로 생활하는 평범한 샐러리맨이 큰 돈을 벌 기회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남대문 시장에서 30년째 순댓국 장사를 하고 있는 아주머니가 계신다. 이분 아드님이 인류 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 유학까지 다녀와 대기업에 취직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주머니가 결혼한 아들 부부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주머니는 열심히 장사해서 매출이 증가하면 그만큼 수익이 늘지만 월급을 받는 아들은 다니는 회사의 매출이 늘어나도 수입이 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회사 주인과 직원의 차이다. 기업의 본질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주인은 직원이 떠나지 않고 열심히 일할 만큼만 월급을 준다. 절대로 그 이상은 주지 않는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라면 어느 나라 경영자든 마찬가지다. 따라서 평범한 샐러리맨이 부자가 되려면 월급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주식을 가져야 한다. 꼭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주식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무조건 주식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사람들이 근면 성실하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고 실제로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데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그 근면성이 노동에 국한돼 있다는 것은 안타깝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축적하려면 부지런한 것으로는 부족하다. 노동력만큼 자본도 일하게 해야 한다. 크든 적든 어느 정도 자신의 자본을 축적했다면 그 자본이 다시 자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자본에게 일을 시켜야 한다. 보통 사람들이 자본을 일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주식보다 좋은 것이 없다. 샐러리맨으로 일하는 동안에도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면 고용주의 입장에 선 것이다. 회사의 성과는 무한히 증가할 수 있고 이는 주주의 몫이다. 그리고 직원들도 주주로서 그 성과를 공유하며 회사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다. 누구나 주주고 주주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다.
주식을 갖는 순간부터 그 회사의 모든 경영진과 직원이 나의 부를 늘리려고 밤새 일한다니 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맥주 회사의 주식을 갖는 순간 여러분이 마시는 맥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다.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는 순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진출해서 일하고 있는 수십만 명의 삼성전자 직원들이 나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셀러리맨이 부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물론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도 많지만 부동산 투자는 목돈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주식에 비해 열심히 일하지 않는 자산이다. 주식 투자는 목돈을 만드는 유용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매달 조금씩 사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큰 돈이 된다. 노후를 생각한다면 젊을수록 특히 주식 투자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셀러리맨이 월급만 모아 20년, 30년 후 은퇴해 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월급의 일정 부분을 떼어 주식에 투자한다면 적어도 은퇴 후 재정적인 곤란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살아남을 기업의 주식을 사서 10년이나 20년을 기다리면 분명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주식 투자는 현실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채권이나 은행 예금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다. 질문: 주식 투자는 노동력으로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을 꾀하는 것인데 그래도 투자를 해야 하나요? 답변: 주식 투자는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내 돈이 가치 있는 회사에 투자되어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일하는 것만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은 이를 이해하는 민족이고 일본의 경우가 정반대 케이스입니다. 일본은 자본 소득에 대해서 정당하게 번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일본 경제가 계속 경쟁력을 잃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있습니다. 스스로 육체적으로 일해서 만들지 않은 부, 이른바 불로소득은 떳떳하지 않은 것이라는 해묵은 고정관념이 투자를 통한 부의 획득이나 증대에 강한 거부감을 갖게 하죠. 일종의 금융 문맹입니다. 한국은 유대인처럼 자본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것을 당연시해야 합니다. 질문: 개인 투자자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에 비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주식 투자를 해야 할까요? 답변: 주식은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훈련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용기, 오래 투자할 수 있는 용기, 주식의 변동성에도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철학이 중요하죠. 특히 많이 듣는 말이 나는 펀드 매니저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느냐, 정보가 비대칭적이다인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잘못 해석하거나 과잉 반응하기 때문이지 정보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넘쳐나는 단기성 정보들이 장기 투자를 방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즉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정보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실은 정보가 너무 많고 오히려 쓸데없는 정보 때문에 결정을 잘못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10년, 20년 투자할 텐데 어제의 정보는 그리 중요하지 않죠. 주식 투자는 정보의 싸움이 아니라 참을성과 철학의 싸움입니다. 즉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죠. 주식시장에서 개미 투자자가 어떻게 이득을 볼 수 있겠느냐, 거대 자본을 가진 투자자들과 상대가 안 된다라는 생각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보다 더 똑똑할 수 있어요. 주식 투자는 재테크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훈련이에요. 월급의 10%는 반드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한국에는 연금저축펀드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 이를 이용한다거나 퇴직연금을 원금 보장성 투자 대신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다거나 하는 간단한 몇 가지만 실천해도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2. 주식 투자를 꼭 해야 하는 3가지 이유.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미국의 엘 고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상대 진영은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 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이해하겠는가라고 비꼬면서 공격했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를 이끌어가는데 부적합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 옳은 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창출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1. 합리적인 부의 재분배 수단.
사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부가 재분배되는 수단이 바로 주식이다. 내가 오늘 소주 2병 마실 것을 1병만 마시고 그 돈으로 소주 회사의 주식을 샀다고 가정하자. 내가 마신 소주는 내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증가시키고 주가를 올리는 밑거름이 된다. 다른 사람들이 마신 소주 역시 마찬가지다. 소주 회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소주를 마시는 많은 사람들 역시 내 자산을 불려주는 것이다. 주식 투자는 이렇게 건전하고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식 투자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라고 단언한 분도 있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했다. 주식 투자는 도박과 같은 것이라 애써 번 돈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현금 자산 100%를 전부 은행의 예금 상품에 넣어두고 있어요. 절대 손해를 볼 염려가 없고 이자까지 주니까요. 물론 이자율이 높건 낮건 은행에 맡겨두면 원금을 손해볼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극히 잘못된 인식이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원금 보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손실을 본 것과 마찬가지고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는 은행의 이자보다 절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만약 여러분이 투자한 회사가 1년에 9%의 수익을 올린다면 10여 년 후의 수익률은 대략 150%가 된다. 실제로 과거 100년 동안 미국 그리고 증권거래소가 문을 연 이래 한국의 주식시장은 모두 연평균 9% 이상 상승했다. 따라서 주식을 잘 골라서 5년이나 10년 정도 투자한다면 은행 예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연 2% 이자로 10년 동안 은행에 넣어두었을 때 이자는 약 1,100만 원 정도에 그친다. 하지만 주식에 투자해서 평균 9%의 수익을 올린다면 수익금이 6,836만 원이 넘는다. 20년일 경우 격차는 더욱 커져서 은행 이자는 복리로 계산해도 2,900만 원이지만 주식 투자 이익금은 3억 3,022만 원에 달한다. 게다가 10년 동안 주식시장이 제공하는 기회와 배당 수익까지 생각하면 은행에 맡겨놓는 안일한 방법과는 10년, 20년 후 엄청난 수익률 격차가 생길 것이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속담에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다. 좋은 말이지만 은행의 예금에서는 힘들다. 은행의 예금 상품은 원금의 훼손이 없을 수는 있지만 시중금리 이상의 수익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중금리는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빼고 나면 손해 주는 금액이 아주 적다. 그러니 저축만으로 셀러리맨이 경제 독립을 이루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월급을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 꼭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 은행이 든든하다고 생각하면 은행의 예금주로 만족하지 말고 은행의 주주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 결론적으로 은행에 예금을 하기보다는 은행에 주식을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현명한 방법이다. 2. 주식회사의 매력. 나는 인간이 발명한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가 바로 주식회사 제도라고 생각한다. 주식회사라는 놀라운 제도는 무생물인 기업을 마치 하나의 생물처럼 살아 움직이게 하고 사업의 흥망성쇠에 따라 끊임없이 몸값을 바꾸게 만든다. 주식회사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소유권을 분산해서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다면 큰 자금이 없어도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설립 자금의 대가로 회사에 일부 소유권을 주고 소유 비율대로 수익을 나누면 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훨씬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 회사의 소유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인간의 지혜가 경이롭다. 상장된 주식회사의 주주, 특히 소액주주가 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는 주식을 사는 것, 즉 일정한 돈을 투자하는 것 외에는 없다. 하지만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많다. 단 한 주만 있어도 주주 명부는 물론 이사회 회의록, 정관, 재무제표를 열람할 수 있다. 신주를 발행하거나 중지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또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등 많은 권리가 주어진다. 얼마나 유리한 게임인가? 기본적으로 주주는 주식을 사는 것, 즉 일정한 돈을 투자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책임이나 의무가 없다. 최악의 경우 투자한 회사가 망하더라도 자신이 투자한 금액만큼 손실을 보는 정도에서 그친다. 물론 투자 금액이 클 경우도 있겠지만 투자액 이상의 책임을 지는 일은 없다. 만약 여러분이 친구와 동업해 사업을 한다고 가정해보라.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하는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장소도 물색해야 하며
영업점도 계속 오픈해야 한다. 사업 자금이 부족할 경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수도 있고 형제 자매나 친척,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야 할 때도 있다. 사업을 시작해서 이익을 창출하기까지는 결과가 불확실한 투자를 해야 한다.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은 만큼 위험 사유도 다양하다. 사업이 잘 되다가도 거래처가 잘못돼 부도라도 나게 되면 회사는 물론이고 집안이 휘청거린다. 물론 사업이 잘 됐을 때 그 이익은 매우 크다.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면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현재 한국과 같이 완전 경쟁 상태가 지속되고 자본과 기술이 앞서는 대기업이 슈퍼마켓 사업까지 진출한 상황에서 여간에서는 사업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자. 자신이 직접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못될 경우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면 회사의 사업이 잘 되지 않거나 이익이 낮다고 생각하면 주식을 팔아버리고 다른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다. 이사나 직원이 제대로 일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이 책임을 지도록 경영진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 보유 주식 수가 많으면 더 많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더 많은 주식을 사서 지분을 늘리거나 아예 회사를 인수해서 운영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 사업은 사업이 잘못될 경우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산까지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는 일이 얼마나 유리한 입장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주식을 사는 것이 매력적이다. 의무는 적지만 혜택이 많은 사업,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부의 축적을 위해 만든 최고의 발명품 아닌가. 3. 한국 경제는 여전히 낙관적이다.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주식 투자를 적극 권유한다. 또한 한국에 투자할 것을 전 세계 많은 투자자들에게 권유한다. 한국 경제에 대해 아주 낙관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책을 쓸 이유가 없다. 한국 경제에 대해 비관적이면서 주식 투자를 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가 아니라 전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한국 주식에 투자할 것을 권하는 것이다. 나는 27년 동안 투자 유치를 위해 전 세계에 있는 기관 투자자나 세계적인 재력가들을 만나고 다녔다. 일종의 한국 경제 전도사로 영광스럽고 보람 있는 일이었다. 이 30년 전만 해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에 대한 지식이 아주 부족했다. 북한에 투자하는 것이냐, 남한에 투자하는 것이냐 라는 어처구니 없는 질문에 맥이 빠진 적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다.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의 미래에 대해 궁금해한다. 한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조언을 부탁하기도 한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지식이 웬만한 한국 사람보다도 훨씬 깊이가 있다. 참으로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아직도 한국에 전혀 투자하지 않는 해외 투자기관들도 많지만 이것은 뒤집어 보면 아직 한국 투자에 대한 여력이 충분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한국 주식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미국 등의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했지만 한국 주식시장은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한다. 당연한 결과다. 외국에서는 주식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별로 없지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주식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40%에 달하지만 한국은 2.7%에 불과하다. 한국도 앞으로는 잘못된 주식 문화가 변화할 것이다. 한국 주식시장은 희망적이다. 아직 싼 주식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뛰어난 인적 인프라와 인터넷 기반. 물론 모든 투자자들이 나의 한국 경제 낙관론에 동조하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한국 사람의 우수성이다. 내가 살았던 미국 사회에서도 한국 사람들의 근면성과 영리함에 많은 점수를 주었다. 한국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한국인들의 우수성이다. 기업 탐방을 하면서 공장 견학을 해보면 한국의 미래가 피부에 와닿는다. 직원들이 작업에 임하는 자세가 다른 나라와 다르니 생산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나는 한국과 미국을 한 달씩 오가며 살았다. 지금도 미국, 특히 뉴욕은 내가 40년 전 처음 도착했을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 한국은 한 달 만에 와도 올 때마다 무언가 달라져 있다. 세계 어디를 돌아다녀도 이처럼 빠르게 변하고 역동적인 사회가 없다.
지금 세대보다는 다음 세대가 더 잘 살기를 원하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을 많이 여행해보면 이런 한국인의 특성이 더욱더 확연해진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지기 싫어한다. 남보다 더 잘 살고 싶어하고 자식 교육도 남보다 잘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도 있지만 경쟁하는 과정에서 서로 발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 생각의 변화가 절실하다. 앞으로의 세계는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교육열은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 한국의 경쟁력의 바탕은 교육열이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인생 목표가 학교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해서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었지만 앞으로 젊은 사람들의 목표는 다양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한국 젊은이들은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겠다는 의지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해야 한다. 많은 젊은이들이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이 되기를 꿈꾸어야 한다.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한국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전 직장인 스커더에 근무할 때의 일이다. 회사의 최고 투자 책임자였던 분이 어느 날 내 방에 와서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다. 집 근처에 한국 사람이 아는 세탁소가 있어 자주 가는데 그분들의 자녀가 모두 좋은 대학을 졸업해 골드만삭스 등 미국인들이 원하는 최고의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평소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한국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됐단다. 존니의 생각. 왜 주식인가를 처음 출간한 때가 2010년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주식에 반드시 투자해야 하고 단기간의 수익률에 연연하지 말고 오랫동안 투자해야 한다는 철학을 전파하고 싶은 마음에 책을 냈지만 당시에는 주목을 끌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주식 투자를 단기간의 수익률을 쫓는 것만으로만 인식하고 주식 투자가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가 한 몫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긴 하지만 말입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식은 도박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기 시작한 것이죠.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습니다. 주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주식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팔고 싶고 조금만 하락해도 안절부절 못하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주식 투자를 통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고 싶은 욕망에 빚을 과도하게 지고 투자를 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깝습니다. 가격이 10%나 20% 오르면 주식을 팔고 얼른 도망가고 싶고 조금만 손해를 보면 손절매를 하는 것은 잘못된 투자 방법입니다. 주식 투자는 기업의 일부분을 사는 것이지 증서만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2020년 코로나19라는 큰 사건을 겪고 전 세계 경제가 초유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데도 오히려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주식 투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나의 자본을 일하게 하는 수단 중 주식이 가장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죠. 다만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단지 돈을 벌고 싶은 희미한 이유라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주식 투자는 상장된 주식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이고 주식을 사기 전에 그 회사의 펀더멘털에 대한 지식을 쌓는 노력이 필요하죠. 주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일반인들이 주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의 제도를 통해 주식 투자를 독려합니다. 한국도 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주식에 직접 투자하기 전 본인의 퇴직연금과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통해 주식형 펀드에 반드시 투자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의 기본은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입니다. 펀드 투자의 장점은 적은 돈이라도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단기간에 수익률을 쫓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수익률을 이야기합니다. 펀드나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경제 독립, 즉 노후 준비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마라톤을 뛰는 것과 흡사합니다. 단기간에 수익률에 연연하는 것은 마라톤을 뛰면서 100m 기록에 집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몇 퍼센트의 수익률보다 어떤 펀드 혹은 어떤 주식을 몇백 주 혹은 몇천 주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펀드나 주식은 꾸준히 모아가는 것입니다.
훗날 은퇴할 시점에 그동안 모아둔 펀드나 주식의 숫자에 은퇴 시점의 가격을 곱한 것이 내 노후 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상당히 놀라운 금액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일직선으로 우상향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폭등과 폭락을 거듭할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것입니다. 기업은 끊임없이 매출과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죠.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게 되면 해당 기업의 시가총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 증가한 과실은 주식을 소유한 투자자의 몫입니다. 단기간의 이익을 바라보고 매매를 자주 하는 사람은 큰 과실을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책을 처음 출판한 10여 년 전과 지금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주식은 멀리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했지만 투자 대상도 다양해졌습니다.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애플,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등의 새로운 회사들이 등장했고 ETF, TDF, 생애주기형 펀드 등 공부할 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펀더멘탈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죠. 과거 1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제 개인적인 변화도 엄청납니다. 2013년 미국의 자산 운용사인 라자드를 그만두는 쉽지 않은 결정을 하고 한국에 온 지 8년이 지났습니다. 8년 동안 전국을 돌면서 주식 투자 전도사로 불릴 정도로 많은 강연을 했습니다. 2,000회가 넘는 강연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금융 발전, 전 국민의 금융 문맹 탈출을 위한 저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소확행, 욜로, 헬조선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발붙이기 힘들게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금융만 조금 더 발전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밝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건전한 주식 투자를 원하고 장기적인 노후 준비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특히 동학개미라 불리기도 하는 적은 돈이지만 꾸준하게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2년 1월 존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존니의 왜 주식인가 였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가볍게 책 읽기와 함께 주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